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네, 주말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차기 대선에 사퇴를 할지 여부가 관심이 고조가 되었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지지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가 총알을 살짝 비껴가면서 뭔가 이제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또 싹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은 해리스를 알지만 우리는 해리스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짧게밖에 못하고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면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일주일 만에 또 변화가 생기네요. 그래서 네, 경랑의 미 대선 과연 이게 시계가 완전 시계 제로다. 그래서 사실 뭐 불확실성이에요. 뭐 지금 오전장은 이게 좋지 못했지만 야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것처럼 하고 막 주말에도 뭐 한다 안 한다 막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그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날짜가 갑자기 원래는 22일 오늘 밤에서 23일 하루 미뤄졌어요. 그래서 뭔가 있나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대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 시간에 뭐 잠을 자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해리스 현 부통령에게 승계를 전폭 지지한다. 그래서 뭐 끝까지 않을 것처럼 막 그 일부 보도에서는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술을 많이 쓰죠. 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퇴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누구 승계 구도가 이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숨기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전격 사퇴를 하고 그리고 부통령인 해리스를 승계를 전폭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가 누군가? 그래서 여자죠. 해리스는 성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요번 대선이 정말 경랑이고 와 완전히 정말 야 이러면 정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팝콘 각이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와 흥미진진한 그런 이렇게 스펙타클한 것을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한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웨스탁 식구들은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뭐야? 남자 대 여자예요. 성도 다르고요. 나이도 그동안 사실 뭐 바이든이 현 대통령이 뭐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잘 잡아왔고요. 그리고 사람 뭐 그 증시에서도 보듯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인기는 없어. 근데 사람들은 막 살기 힘들다고 하고 인기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좀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활력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 연령을 이거를 나이를 피해가지고 못했어요. 솔직히 뭐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리스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는 미국 백인이죠. 남성 백인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부통령 그 런닝메이트죠.
벤츠를 런닝메이트로 한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실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조건 뭐 트럼프 대세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뭐 좋다 좋다 이렇게 뭐 했지만 벤츠 그리고 트럼프 둘 다 백인 남성입니다. 예, 이게 벤츠가 나이 어린 거 빼고 솔직히 뭐 저는 벤츠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워낙 고립주의라는 것은 우리한테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역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고립주의한다, 그렇죠? 이런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우리한테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 우리 증시도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관세를 매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거는 뭐 제가 사람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경제, 증시, 오로지 우리 외석은 그것만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까지는 모르겠는데 벤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패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 다 백인 남성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해리스는 보시다시피 그 유색인종이에요. 그래서 유색인데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자메이카는 이제 미국 밑에 있는 섬나라죠. 남미라고 중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쪽 멕시코 옆에이고요. 그리고 흑인이면서도 남아메리카, 이쪽에 히스패닉 약간 그쪽이 좀 섞여 있죠. 흑인이. 그리고 엄마는 목에는 인도라고 합니다. 뭐 브라만, 외할아버지가 브라만계라고 하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고위층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시아계와 흑인 또는 히스패닉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실은 뭐 미국의 민주당, 우리하고 또 정치 지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백인 남성들이 좋아하고요. 보통은, 그리고 민주당은 주로 유색인종, 흑인, 아시아, 히스패닉, 이쪽이 지지자들입니다. 물론 이게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완전히 인종하고 출신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갖지 못한 부분을 해리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계속 왔었던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도 진짜 나이가 고령이라서, 그죠? 그런 우려 때문에 사퇴를 하지만, 자기의 그동안 이끌어왔던 것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최적임자가 그 밑에서 바로 밑에 있었던 부통령이 해리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 자금. 요거 이제 미국의 대선은 전의 전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는 건 해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예전에 마켓 사이트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미셸 오바마도 이제 뭐 지지율이 좋다고 하지만 이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좀 어렵지 않나 좀 말씀드렸고, 결국 해리스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설왕설래 말은 많겠지만 결국에는 답은 해리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현 부통령이고, 바이든이 봤을 때도 자기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업적이 있겠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 레거시를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승계받을 수 있는 건 해리스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 2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리해서 마켓 인사이트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주요 이슈가 이제 PC가 원래 있었어요. 개인 소비 지출.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CPI가 좀 괜찮게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제 PC도 기대하게 되는데, 요거는 금요일이고요. 7월 26일 요거는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특유의 독설이죠. 그동안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랬다가 이제 뭐 좀 대사론이 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동안 좀 입이 근질근질한 것들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사실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도 딱히 좋을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또는 뭐 북한 김정은 좋은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진핑하고도 잘 지낸다 뭐 얘기 있었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좀 자기 친하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었고 주말에 보니까, 그리고 예,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딱히 다가온 얘기 없습니다. 벤스라는 인물, 오하이오 러스트벨트에서 옛날에 뭐 자동차, 철강 뭐 근데 사실 이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쪽에 표가 필요하니까 벤스를 네,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세우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패착인 듯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건 뭐 제 예측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백인 남성이고 해리스는 또 특히 해리스의 특징은 또 뭡니까? 검사장이고 법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사법 리스크가 뭐 일부는 해소됐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를 사실 좀 공격하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뭐 지지율 차이가 지금 조금 그래도 뭐 아직은 뭐 트럼프가 조금 앞서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100여일이 남았습니다. 100여일, 107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미 대선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좀 진짜 팝콘각이다, 볼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시각은 그래도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조금 한 0.6%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좀 내려왔는데 역시 이런 거죠. 이제 지지율, 결국에는 지지율 차이입니다. 지지율을 과연 해리스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사실 뭐 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존재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이제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전폭 지지를 하고 밀어준다 하면 그거는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아직 해리스가 누구야? 그 해리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과연 트럼프가 지난주까지는 트럼프가 대세라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그죠? 긴가민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국채금리, 그쵸?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되면 관세 매기고 하면 국채금리 올라가고 또 입방정을 떨죠. 아니 솔직히 연준이 누구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관이 아닌데, 그쵸? 금리를 낮춰라, 낮추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쵸? 내가 되면 그때 낮출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영향으로 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다시 또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소폭 적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스트 솔라 요 태양광입니다. 미국 나스닥이죠. 그래서 현재 시각이고 지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 가장 안 좋은 게 뭐 IRA 폐기한다. 사실 IRA 폐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뭐 전기차 2차 전지도 우리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전기차, 이거를 뭐, 강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뭐 법으로 이건 다 강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제 조치가 못 합니다.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뭐, 최태원 회장님, SK죠?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 미국의 투자를 좀 다시 생각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하고 그 벤스의 어떤 그런 고립주의, 그리고 기존에 진짜 미국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그죠?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해리스한테 조금 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해리스를 모르고 과연 되겠냐, 그죠? 트럼프가 총도 피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총 피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가가 사실은 이제 주말에 좀 걱정이었어요, 그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거기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폭격기로 보내가지고 예멘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뛰는 거 아니었는데 사실 되게 잠잠해요.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예멘 후티도 너무 좀 그쵸? 그 특히 그 대변인인지 누군지 목소리도 좀 너무 앵앵거리고 정말 아주 그냥 좀 안 봤으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데 공감하시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 뭐 유가는 네,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렇고요. 이게 뭐 물론 뭐 트럼프가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어쨌든 아시아 주요 증시를 보니까 네 지금 뭐 좋지 못하죠. 근데 뭐 항상은 조금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그 기준금리를 좀 낮췄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쪽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좀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만이 지금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려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반도체, 칩스법.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아무거나 수출하지 마, 마음대로 수출하지 마,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중국이 또 물론 미국 시장이 크지만 중국 시장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조금 하방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도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해리스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과연 그죠? 의무부 퀘스천 마크죠.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우리 코스피가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잠깐 61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밑거리 달고 좀 물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고퍼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뭐 여기서 고퍼스 타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여기가 진짜 여기가 꼭지였네요. 2,900 거의 가까이 갔을 때까지. 그래서 근데 뭐 그 고버스를 타도 좀 먹기는 먹었을 텐데 그 크게 먹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이번 주부터.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2차전지 LG엔솔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GM.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GM, 포드, 기존 전통 차량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조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물론 IRA를 폐기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죠? 어차피 그 이제 투자되는 곳들이 이게 공화당한테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입니다. 조지아라든지 뭐 요번에 네, 미시건이라든지 뭐 원래 그 SK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데가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했던 곳입니다. 물론 뭐 미시간은 원래는 예전에 민주당이었던 최근에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그쵸? 그 원래 트럼프가 이제 EV 문제지 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진짜 문제는 벤스입니다. 벤스. 러닝메이트 그 부통령 후보이죠. 벤스가 더하면 됐지 덜하진 않는다. 그죠? 아니 그 뭐 자기들이 스스로 바뀔 생각을 안 해야지 뭐 자기 입맛에만 맞추라고 하면 이 어느 나라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더더구나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지금은 약간 하방 압력이 좀 높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이제 트럼프의 입이죠. 트럼프의 입이 전기차를 강제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완전히 뭐 없애겠다, 아예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목표로 설정 있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역전된다, 그렇죠? 뭔가 이쪽으로 좀 기운다 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해리스는 민주당이고 바이든은 개성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는 당연히 그쪽을 정책적으로 승계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히 있고요. 네, 그런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선물하고 이제 코스닥, 예, 이쪽을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에, 현물은 그닥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 이게 뭐좀 무력감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또는 또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차가 이제 뭐 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로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지지 쪽으로 그죠? 예, 몰아간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좀 봐서 이제 현물 매도는 많지 않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코스피 현물 지난주 이게 오늘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최근에 이제 좀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 좀 우려감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언제 해소되느냐? 결국에는 해리스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나는 뭐 이러든 저러든 뭐 트럼프가 좋아 이러신 분들 당연히 계세요. 근데 우리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거는 뭐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선물 그거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부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대사론이 사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방 그리고 이제 뭐 칩스법이라든지 뭐 IRL이라든지 계속 이제 툭툭 건드리죠.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특히 이제 최태원 물론 가정사는 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어차피 그 뭐 사적인 일이고요. 예, 어쨌든 그 SK가 미국에 뭐 이거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적극적으로 정말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SK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뭐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 사실 뭐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SK가 썩 잘 되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IRL 법안을 뭐 어쩌겠다가 뭐 이런 물론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 얘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그죠? 뭐 반도체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바이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좀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막 자기가 더 돋보이는 걸 워낙 좋아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했던 거를 그냥 막 갈아엎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옛날하고 좀 바뀌지 않았을까 좀 기대도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예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이제 그런 하방 압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해리스가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게 더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뒤에 있는 벤스가 좀 더 고립주의가 좀 더 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뭐 분위기가 썩 아직은 좋지가 못합니다. 아직 뭐 한국에서는 해리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하방이 1.66인데 네, 그래서 지금 21선은 지금 버텨주는 듯 했지만 일단은 아직은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는 측면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도 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와서 뭐 투매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싶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지만 SK 하이닉스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바로 뭐 투매로 이어지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매동을 보면 금요일 날 분명히 매도는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살짝 매수.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곧버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예, 기관하고 외인들은 일단은 곧버스에 좀 베팅을 하긴 했죠. 예, 지수 하락 쪽으로 오늘도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61선을 찍긴 했었고 네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그다음에 그 고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이제 2%대, 3%대까지 갔다가 이제 2%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거를 좀 타기는 좀 일단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게 먹을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좀 보시고요. 네, 그렇고 그래서 곧버스를 보면 이제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쪽에다가 좀 베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그 미국 대선의 그 향방도 우리가 좀 일단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이쪽은 물론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겠지만 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뭐 그렇죠. 일단은 뭐 러시아랑 협상을 하라는데 그 절대 뭐 젤레스키가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뭐 겨우겨우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도와줘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워낙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곳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좋지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어쨌든 그 젤렌스키 그 진심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재건주들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그렇죠? 예. 김정은과의 협상 이거는 솔직히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거다라고 또 저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군인, 병사들도 없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중년들도 이거 솔직히 뭐 전쟁 계속 끌어봤자 좋은 나라는 그렇죠? 무기 파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요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SI 우리가 가끔 좀 보는 종목이죠. 모듈 주택이고요. 모듈 주택. 그리고 오래간만에 현대 에버다임 그렇죠? 건설기계 종류 에버다임 오늘 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CS 인들은 이거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뭐 그 일단은 뭐 소문에 팔아라 해서 25,000원에서 이제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2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또 다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2만 원 밑으로는 또 안 떨어집니다. 그쵸? 지금도 양봉의 흐름이고 여기는 그쵸? 그 원자력이라든지 SMR은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누가 되든 간에 전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돼도 그죠? 여기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좀 그 변동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그렇죠?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대세론인 분위기였는데 그 주말까지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이제 해리스를 물론 여기도 이제 민주당도 이제 좀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리스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상 지지율이 나오겠죠. 야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진짜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정말 되게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